그 책을 보기 앞서서 이제 책 여기 없는 내용을 좀 정리해주고 넘어갑니다. 흐름만 한번 전체적으로 잡아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울 때 지적은 토지를 등록하는 거라겠죠. 자, 토지를 등록하는 거, 토지가 있어야 돼. 근데 이 토지에 대해서 무엇을 등록한다겠냐면 토지 표시사항을 중심으로. 토지 표시가 아까 몇 가지? 6가지. 이게 뭐였어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런 걸 등록하는데, 자, 이걸 조사 측량해서 어디다 등록했어요? 어디다? 에? 지적 공부에. 자, 지적 공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했지? 몇 가지? 8가지. 요 지적 공부에 이 토지 표시내는 어떻게 했다가 등록을 해줬다. 등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등록할 때는 필지 단위로 한 필지 요건이 무엇이냐? 예외 양입지, 양입의 제한 사유 이런 거 다 배웠죠. 1필지 등록상 6가지 중에서 특히 지번 결정, 지목, 면적, 경계 결정 방법 다 배웠지. 그다음 지적 공부 등록상 각 지적 공부 전체 공통사항이 무엇인지, 고유 번호가 몇 자리로 되는지 이거 다 했지. 다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요 다음 절차는 한 번 등록하면은 한 번 등록하면 이 내용이 고정불변이 아니라 고정불변이 아니다. 한 번 등록하면 끝났다면 지적 공무원들 다 옷 벗고 나가고 집에 쉬면 됩니다. 근데 매일 가니까 이런다 했지? 무슨 일을 하나 봤더니 소유자들이 한 번 등록했던 토지를 자르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지목 바꾸기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뭐라 했어요? 토지 이동이다라고 했잖아요. 토지 이동. 오늘 아까 6가지 정리했죠? 일반적 이동 사유 6가지 정해졌단 말이에요. 이동. 여기서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지금 토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이런 걸 다 정리했잖아요, 지금. 이런 게 다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 사유.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이런 사유들이 있어. 그러면 이런 사유들이 생기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두면 또 안 맞지. 예를 들어 지목 변경했다. 지목 바뀌었어. 그럼 지적 공부 바꿔줘야지. 분할했다. 토지 표시가 다 바뀌었어. 바꿔줘야 되지. 그래서 이런 토지 이동이 있게 되면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이 내용을 조사 측량해서 변동된 내용에 따라 실질 심사한 다음에 지적 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바꿔줍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지적 정리. 지적 공부 정리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지적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적 공부 정리를 줄여서 지적 정리. 지적 정리를 할 때 이 사유별로 토지 표시와 관련된 이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뭘 작성하느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걸 작성하고 지적 공부를 정리해 주면 된다. 자, 토지 표시에 대해서 뭘 작성한다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걸 작성하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공부엔 토지 표시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누군가도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소유자의 변동사항은 어디에서 바뀌는 거예요? 소유자가 바뀌려면 어디서 바꿔야 돼? 등기부상 바꿔야지. 즉, 이 토지를 만약 분할했다? 그럼 이건 지적소관청에서 측량해서 결정하면 돼. 근데 소유자가 이걸 팔아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매매를 했어. 그럼 나중에 뭐 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지. 그럼 어디 가야 된다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그러면 소유권 변동이 생기는 건 1차적으로 어디서 변동이 생겨? 등기부상. 요 등기부에서. 즉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지체 없이 등기가 끝났습니다라고 통지해줘. 등기 완료 통지를 소관청에 옵니다. 그러면 소유자를 바꿔줘야 돼. 대장소관청에서. 이때 소유자를 바꾸려면 역시 뭘 작성한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소유자를 정리해주면 된다. 알았죠? 이렇게 토지 표시에 대한 뭘 작성한다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 정리할 때 뭘 작성한다고?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정리해주면 돼요. 그런데 요 지적 공부 정리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요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기준이 어디야? 이거 대장이 기준이라 했지? 소관청인 대장.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원적 공시 방법 얘기했죠? 이원적 공시 방법은 소관청에 뭐가 있다? 여기 대장이 있어. 지적 공부 중에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등기소에 가면 또 뭐가 있어? 등기부가 있어. 등기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런 거 다 있어요. 한 필지 토지에 대한 대장도 있고 등기부도 있어.
서로 나눠서 공시하고 있다 했지? 이원적 공시 방법. 양장본 같은 토지라면 상호 일치해야 된다 했지? 토지대장에도 사실관계인 토지표시, 권리관계인 소유자, 등기부에도 표제부에 사실관계인 토지표시, 갑구나 얼구에 권리관계가 등기가 됐다 했어. 양자는 항상 일치해야 된다 했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실관계인 토지표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토지 분할이나 지목 변경을 통해서 그 변동, 토지 이동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해주면 이 대장은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맞아? 이제 등기부 안 맞지? 예를 들어서 이게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 토지였었다. 분할했어, 분할. 토지 분할. 절반을 잘랐어. 면적 얼마 줄어들었어? 250 줄어들었어. 토지대장 항상 종전, 면적 이렇게 다 있다가 분할해서 면적이 줄어드니까 정리할 때 이걸 250 정리해 놨어요. 어디가 안 맞아? 등기부도 안 맞잖아요. 그렇지? 이원적 공시 방법 때문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면 지체 없이 여기 또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절차는 등기부를 또 바꿔주는 절차가 있어야 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등기 촉탁. 자, 등기 촉탁이란 뭐라겠죠? 등기 촉탁이란, 자, 촉탁이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촉탁. 등기를 여러분이 등기소에 갈 때 등기 촉탁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 등기소에 가서 등기소 문 열고 들어왔더니 등기관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접수한 참고야. 등기를 촉탁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죠? 등기를 신청한다. 일반인들은. 근데 촉탁이라는 말은 언제 쓴다 했죠? 이건 주체가 관공서일 때, 즉 지적 소관청이 누구라고 해서 이게 시장, 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한다 했죠? 이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공서로서 여기서 등기해 주는 거예요. 해줘. 국가가 등기 다 해줘요. 왜냐? 국가 토지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안 맞으면 서로 문제가 생겨. 그래서 등기부, 표제부도 이대로 바꿔달라고 소유권 변경, 여기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신청하는 걸,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등기를 촉탁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해서? 시장 등기 신청해 주는 거야. 국가를 대신해서. 그러면 등기해주면 표제부도, 등기부 표제부도 이렇게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거. 바꿔주면 등기 끝나면, 등기소에는 등기 끝나면 반드시 어떻게 해? 등기 끝났습니다. 라고 등기 완료 통지 또 해주는 거예요. 신청한 사람한테. 그러면 등기가 끝났어. 촉탁이란 말은 뭐야? 요건 대장과 등기부 간 무엇을 일치시키기 위한 거? 토지 표시를 어떻게 한다? 일치시키기 위해서 국가 등기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 촉탁이라겠지. 그래서 토지 이동 사유 중 뭐만 하지 않는다고 했죠? 아까 신규 등록만 촉탁하지 않아. 이동 사유 중 신규 등록은 일치할 뭐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어. 애가 태어났다. 뭐 그때 주민등본 뗄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 없어.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부 자체가 없어. 일치할 장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동 사유 중 유일하게 어떤 거?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해마다 시험 문제예요. 해마다. 여기 있어요. 올해 나와 안 나와? 해마다 나온다 해서 올해 나와 안 나와? 문제 가르쳐 주는데 자꾸 또 엉뚱한 생각하지 마. 자, 신규 등록은 뭐 하지 않는다고?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지문에 나오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등기부를 바꿔줬어. 누가? 소관청이 시장 등이 등기부를 바꿔줬어. 이 땅 주인 A는 이거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자기 등기부 바꿔놓은 거 알고 있을까 없을까? 내가 있으면 아는데 자기가 안 했잖아요. 누가 있어? 시장이 해줬다니까? 그럼 소유자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등기부 바꿔놓은 사실 모르고 있지? 알려줘. 소유자한테 이거 바꿔놨으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끝나면 다음 절차보다 소유자한테 알려주는 절차가 또 필요한 거야. 소유자한테 이것을 통지해준다. 소유자한테 이 내용을 통지해줘라. 왜 통지해주느냐? 소유자가 모르기 때문에 통지해주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지가 안 했으니까. 알았어요? 그럼 소유자 스스로 신청한 경우 통지할 필요가 없어. 언제냐? 등기가 필요하다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렇게 등기소에서 등기 다 끝나면 등기가 끝났습니다. 얘기줘요. 그럼 소관청에서 이 서류를 접수를 해. 등기소로부터 온 등기 완료 통지서를 지적 소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유자한테 이렇게 알려줘라. 이렇게 네 등기부 정리해놨어. 이렇게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등기가 필요 없고 지적공부만 정년 끝나는 것, 좌표값만 바꿨다. 이런 것은 지적정년 날로부터 7일 이내 알려줘라. 자, 등기가 필요하다면 며칠 이내? 15일 이내. 등기가 필요 없다면 7일 이내 알려주는 거. 이러면 다 끝난 거. 이게 지적. 지적은 뭐야?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등록하고 유지 관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토지를 처음에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이런 경계나 좌표 면적을 조사 측량해서 지적 측량 절차를 들어갔고,
또 토지 이동이 생기면 이 중에 지적 측량을 하는 것들이 있다. 지적 측량 같은 거 필요하면 다 해. 해서 이렇게 등록하고 변동상을 유지 관리해 주는 거, 이게 지적입니다. 흐름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다 살을 몇 개 붙이고 빼고 이거밖에 없어요. 지적 배운 게 전체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별거 아닙니다. 이거 배우라고 우리 뭐 한 번 뭐 다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것 같아. 너무 쉬워서 제 혼자 할래요. 그래도 들어야 되죠. 말을 쉽게 해줘서 그렇지 실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따로 도표를 그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토지 이동 어디 여백에다 이렇게 이렇게 전체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써도 되고 안 쓰면 나중에 다 그려줄게요. 자, 그럼 요걸 책에서 어디를 보느냐? 책에 잠깐 사유를 볼 거고, 이제 토지 이동이 다 끝나면 이에 따라 장부 정리하는 지적정리 절차 넘어가 봅니다. 지적정리 절차는 어디쯤 보냐면 146페이지 정도 펴보세요. 146페이지 정도 펴보면 자, 거기 뭐 지적공부 정리라고 나오죠. 지적공부 정리. 그 중에서 147페이지를 보니까 3번 별표하고 지적공부 정리 절차라고 나오지? 거기 보면 기억을 봅니다. 소관청은 지적소관청을 말하는 겁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토지 표시에 관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뭘 작성했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한다며.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생겼으면 뭘 작성했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 밑줄 치고. 이걸 작성한 다음에 정리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걸 서로 반대로 가면 안 돼.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정리, 말도 안 되는 거지. 소유자 변동이 있을 때 이렇게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출제했던 지문들이에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149페이지 기출문제 나왔던 거 보세요. 자, 틀린 거 5번 질문을 봅니다. 소관청은 소유자 변동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지금 소유자를 정리하는데 이렇게 하라겠어? 맞아, 틀려? 틀려. 그냥 그대로 따라. 소유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표시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넘어갑니다. 그 다음 150페이지 보입니다. 3번 등기촉탁. 등기촉탁. 자, 등기촉탁이란 1번 개념이 나왔네. 자, 거기 밑줄 칩니다. 등기촉탁이란 토지 표시사항을 변경 정리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소관청인 시장군 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관세에 등기 신청한 행위를 뭐라고 한다? 등기촉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2번에 보니까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토지 표시사항을 정리한 다음 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 표시사항 일치를 위한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 한다. 그 다음 줄에 나오면 말있죠. 등기 촉탁한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즉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이거 무슨 얘기야?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등기 촉탁은 뭐라고 이거?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유가, 이게 쓸데없이 이런 말 할 이유가 없지? 여러분이 집에서 취사를 하고 설거지하고 나왔어요. 돈 받았습니까 오늘? 왜 안 받고 나왔어? 설거지 했는데. 왜 안 받았어요? 그렇지, 내 거니까. 어려운 말 물어보지 않으면 내 거니까. 근데 똑같은 일을 남의 집에 가서 열흘간 해줬어. 그러면 일당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받아야 돼. 너도 그 일을 해줬으니까. 그러면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일해. 돈 받을까 안 받을까? 자기 거 오는데 왜 돈 받아? 그 얘기는 등록면에서 나빠하지 않는다는 거야. 면세 근거가 있어야 돼. 세금을 안 내려면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안 내는 거야. 등기 촉탁할 때 비용을 안 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가. 알았어요? 면세 근거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한 등기로 본다. 이렇게 규정한 거야. 세금 안 내면 반드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만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 보면 기억번에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이것만 일단 반드시 기억해.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는 유일하게 어떤 거? 신규 등록의 경우는 뭐 하지 않는다?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했지.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 오른쪽 문제 봅니다. 기출문제. 자, 151페이지 23이라고 나온 거 있지? 결론 보세요. 거기 나머지 등기를 촉탁해야 되는데, 지체 없이 등기 촉탁해야 되는데 촉탁 대상이 아닌 거 뭐야?
나온다니까 이렇게. 이걸 또 물어보면 저한테 또 이거 나와서 물어보지 말. 맨날 나온다니까. 지문에 나오고 문제로 나오고 하도 구워 삶다 보니까 이제는 아유 지겨울 정도야. 근데 또 여러분들은 또 생소하지만 너무 들어서 귀 아파서 틀렸어요. 또 너무 들어서 맨날 너무 들어서 문제 주면 빨리 받아 먹어야 돼. 숙제 나온다고 했으면 나왔구나. 얼른 딱 체크하고 맞으면 돼. 맞아서 합격하고 자격증 딴 다음에 열심히 돈 벌면 돼요. 자, 그 다음 지적정리 통지 어디요? 여기잖아. 지적정리 통지 소유자한테 알려줘라. 왜? 소유자가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라. 이유는 왜 모르느냐? 자기가 안 해서 모르는 거야. 누가 한 거야? 소관청에 있거나 사업자가 있거나 대유권자가 있거나 이런 거야. 거기 통지 대상으로 나열된 건 전부 다 소유자가 하지 않은 것들이야. 직권으로 또는 소관청이 사업시행자가 대위권자가 이런 얘기야 다. 그럼 넘어가서 152페이지 맨 위 2번 별표하시고 지적정리 등의 통지 시기. 자, 첫째 등기가 필요하다. 그때는 언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내. 뭘 접수했다 했지?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했어. 뭘 접수한 게 아니고 등기를 접수한 게 아니야. 여기서 보세요. 소관청에서 등기 촉탁하면 등기소에선 등기를 접수해. 등기를 다 끝내. 그럼 등기 완료 끝났다라고 이걸 완료 통지서를 줘. 그럼 소관청에서는 등기 완료 통지서 문서를 접수해. 이 날로부터 15일 내지 등기소에서 등기를 접수한 날로부터가 아니고 등기 끝나고 소관청에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내 이런 얘기야. 물론 통지 해주려고 했더니 소유자 주소가 부정확해. 주소지에 살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통지해 줄까? 주소지에 안 사니까 그냥 통지 안 할래. 이러면 될까요? 안 돼요. 반드시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되는데 주거수를 알 수 없어. 알 수 있는 상태로만 만들어주면 돼. 그게 뭐야? 일간신문 전국에서 볼 수 있어 없어? 자, 일간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전국에 봅니까 안 봅니까? 일간신문이나 물론 내가 안 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일간신문이나 시군구 공보가 있어. 각 시군구마다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각 인터넷 사이트가 있지? 홈페이지 여기에 공고하면 통지된 거로 간주해버려요. 그냥 올려버리면 끝나버려. 내 주소는 안 받았는데 네 주소에 안 살아서 어떻게 이걸 하냐고 그냥 여기다 공고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예, 바로 전페이지 151페이지 보세요. 의에서 2번 보시면 다만 통지받는 자 주거수를 알 수 없으면 일간신문이나 시군구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만 하면 통지된 거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출제할 때 전에 어떻게 나와요? 여기다 이렇게 내는 거. 과거에 일간신문이나 시군구 공보인데 시도 공보. 세상에 공주시 주민이 공주시 공보는 보지만 충청남도 도 공보를 보려고 대전까지 지금 내포까지 쫓아가게 이유가 없지. 이런 식으로 슬쩍슬쩍 바꿔서 내요. 출제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거기 보세요. 152페이지에 보면 뭔가 굉장히 어려운 듯한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 2번 질문 보십니다.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 이것도 아까 토지 이동 사유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등기를 등기관서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해야 된다. 등기관서에서 등기를 접수한 날이 아니고 등기 끝나고 지적소관청에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라 했지. 15일만 암기하고 있다 보면 또 넘어가는 거야. 어디부터 이걸 바꿔버렸기 때문에. 등기를 접수한 날이 아니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예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는 거예요. 이게 실제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참고로만 문제 푸는 과정은 아니니까 참고로만 봐두시면 돼. 자, 이제 어디 넘어가느냐? 책에서 앞에 넘어오면 지적 측량이 앞에 있어. 왜 그러냐면 이건 조문대로 배열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자, 31페이지 보세요. 지적 측량. 자, 오늘 나눠준 프린트물 받았습니까? 오늘 지금 준 거 받았죠? 편화 보세요. 그림만 보면 다 끝. 오늘 준 거 저거 못 받은 사람 없죠? 예, 다 받았네요. 자, 거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지적 여기 측량한다 했지?
요 토지 등록증 뭐 한다? 측량한다 했지? 요런 경우에 다 지적 측량 절차가 필요해요. 근데 지적에서는 측량이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시험범위에 들어온 건 지적 측량만 시험범위야. 공공 측량이나 일반 측량이나 수로 측량이나 기본 측량 이런 것들은 시험범위 자체가 아니야. 우리가 측량하면 뭐만 된다고? 지적 측량. 뭐만 된다고 다시? 지적 측량. 그러니까 제가 측량해서 당연히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 측량만 얘기하는 거야. 입이 아파서 다 내단에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측량 이렇게 얘기했어. 그건 당연히 무슨 측량? 지적 측량. 이것만 시험범위야. 다른 건 시험범위 자체가 아니야. 그러면 지적 측량은 용어 정에서 설명했지. 뭐라고 했어요? 지적 측량이란 거기 프린트를 보세요. 거기 개념 설명해 놨지? 자, 뭐라고 설명했어요?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 확정 측량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이게 뭐야? 지적 측량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신규 등록할 때 토지 등록하기 위한 거죠? 그걸 다 지적 측량이야. 등록증 할 때 지적 측량이야. 근데 집을 지으려고 측량했어. 지적 측량입니까? 아닙니다. 토지를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잖아. 자, 도로 건설하는 건설 사업자가 도로 경계를 확정하려고 측량했어. 지적 측량입니까? 토지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 아니라니까. 지적 측량이 아니야. 그런 것들은. 지적 측량은 반드시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 그래서 지금 그림 그렸죠. 거기 그림을 잘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량이 처음 듣는 말이니까 궁금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그게 지적공사로 이름 바뀌었어요. 국토정보공사에 가서 우리 측량 배우니까 측량 좀 한번 해볼게요. 이유를 왜 하려고 할까? 심심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우리 경계 측량하려고 하는 건 좋아요. 왜? 돈이 들어가서 그래. 측량 비용이 뭐 30만 원, 40만 원 막 들어가네. 나중에 측량 다 하고 나서 얻은 건 하나도 없네. 그냥 수업 시간 들은 내용 이상은 없는데 그 돈 가지고 측량이 궁금해서 해보고 싶으면 저한테 점심 사주고 그냥 그거로 다 때우세요. 자, 지적 측량이란 지금 자, 우리는 지적 측량이라고 했을 땐 지적 측량은 무슨 앞에 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토지를 자, 토지가 있어요. 토지. 이 토지를 등록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했지? 토지 표시사항. 그중에 어떤 거? 토지 경계, 좌표, 면적 요 3가지는 재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토지를 어디다 등록한다는 거야? 지적공부. 지적공부 중에 특히 면적은 어디다 등록하고 대장에 경계는 어디다 등록하고 도면에 다 배웠잖아. 등록상. 고유한 용어. 그래서 토지를 어디다 지적공부에 요 지적공부에 어떻게 하려니까 등록을 하려니 무엇을 모른다?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재봐야 돼. 그걸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 쉬운 말로 하면 뭐 한다고? 재보는 거야. 재보는 거야. 그렇다고 줄자 갖다 재는 건 아니고 측량 도구 같은 측량을 재본다. 줄자 가지고 나가서 어디다 재본다고 이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측량 도구를 가지고 전문 기술자가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 근데 한번 등록을 해놨던 경계나 좌표는 경계나 좌표값, 경계는 땅 위에 있지 않다 있지. 어디에 있다 있어? 도면에 등록된 선이야. 그럼 땅 위에 금 그려놨더니 비 오니까 다 지워져 버렸네? 한 1년 있다 가봤더니 경계 어딘지 모르겠어 도대체. 내 땅 경계 어디지? 하려니까 뭐 어떻게 돼? 요걸 등록된 경계를 어떻게 지상에 어떻게 시켜? 여기 지상이 땅 위로 이렇게 가서 땅 위다가 어떻게 복구시켜 봐야 돼? 이걸 뭐 한다? 복원시키려도. 복원시키는 것도 뭐다? 지적 측량이다. 지적 측량이다. 그래서 지적 측량은 뭐라고 했어? 토지를 등록하거나 지상에 복원한다는 말이 나와야 돼. 알았어요? 그럼 측량을 등록하려면 누가 측량하느냐?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한다 했지. 용어 정의에서 지적 측량 수행자는 누구를 말한다고 얘기해 줬죠? 수행자 누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록된 지적 측량 업자 이걸 합쳐서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그래요. 프린트물만 보셔요.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너무 어려우니까. 네. 자, 그림 제가 그려놨지 다?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했으면 얘들이 뭘 만드느냐? 측량을 시행했어. 결과물이 나와. 이걸 뭐라고 한다? 측량 성과. 지적 측량 성과라고 그래. 지적 측량 성과. 성과를 누가 결정한다? 수행자. 요 수행자가 측량을 하게 되면 결과물이 나와. 이걸 측량 성과라고 그래.
요 측량 성과를 지적 공무는 누가 가지고 있어? 이거 국가인 소관청에서 가지고 있지? 국가 가지고 여기다 등록을 해줘야 돼. 등록해 주려면 이걸 그냥 등록 안 해요. 제대로 했나 확인해 볼게 이러는 거야. 국가 내가 확인해 보고 등록할게. 이게 뭐냐? 검사 측량.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했냐 물어보는 거야. 이게 정확하냐 물어봐서 정확하다면 등록을 해주겠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검사는 누가 하는 거야? 원래 검사는 누가 한다? 검사는 누가 하는 거야? 수행자부 네가 검사해봐라 이럴까요? 아니면 국가 내가 할게 할까? 여러분이 집에 오늘 우리 싱크대 좀 고쳐놓으세요. 업주한테 맡겼어. 전화가 왔네. 끝났으니까 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래? 네가 검사해보고 가 이럴까? 내가 가서 볼게 할까? 그 시킨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원래 측량 누가 하는 거야? 국가가 해야 되는데 전문가한테 맡겼단 말이야. 얘들 다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하고 나면 확인해볼게. 그러니까 확인해볼게. 이게 뭐야? 검사하는 거야. 원칙적으로 누가 확인해보는 거야? 원칙 누가 한다? 소관청. 원래 토지 등록업체 소관청 확인하는 거야.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시장구 수청장이 확인하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여기서 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소관청에서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인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등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지적 삼각측량성과와 지적 확정측량성과. 여기서 지적 삼각측량성과. 그 다음에 지적 확정측량. 지적 확정측량성과. 이 지적 확정측량은 언제 하는 거라 했지?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지적 삼각측량, 삼각점을 설치할 때. 지적 삼각점은 지적 기준점 세 가지가 있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이 있었죠. 이런 거 설치할 때 요 삼각점, 지적 삼각점은 설치하게 되면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돼. 요거 빼놓고 나머지 다 누가 하는 거야? 나머지 다 원칙적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만 예외적으로. 자, 여기서 복원하는 쪽으로 가는 측량이 지적 측량이 총 13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밖에 없어. 복현. 복이 뭐냐? 경계복원 측량이야. 경계복원 측량은 지적 공부를 고치는 게 아니라 지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분쟁이 생겼을 때. 현황 측량, 이건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거야. 지적 현황 측량은 이것은 건축물 등의 위치를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해준 측량을 말해요. 이 두 가지는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 아니라 복원시키는 측량이라 국가가 가진 장부를 손 안 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두 가지 뭐 하지 않는다?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자, 어떤 거? 경계본 측량, 현황 측량 뭐라고?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뭐 기억해 줍니다. 다시 여기서 시험 문제 벌써 5개 이상 나왔어. 간단하잖아. 지적 측량이 뭐냐? 뭐라고 했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으로 한다. 이때 수행자가 측량 결과를 만들어 놓으면 이걸 성과라 했고 이거를 국가 등록하려면 뭐 한다? 검사 측량을 실시한다. 이 검사 측량은 수행자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수행자가 할 수 없는 거 검사 측량 못해. 아까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일 시켜놓고 네가 검사해 안 된다 했지? 수행자가 할 수 없는 측량은 검사 측량 못한다 딱 나오잖아. 검사 측량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관청.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하는 게 2개. 지적 삼각 측량성과 지적 확정 측량성과. 이걸 뺀 나머지는 누가 한다? 소관청. 그리고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니라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2가지. 경계본 측량과 현황 측량. 이 2가지는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야. 왜? 등록하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도 기준 나온 기출문제 반을 다 먹고 들어갔어 벌써. 그니 뭐 측량 돈 내고 할 필요가 전혀 없지. 그죠? 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요 내용이 자 이런 책을 먼저 요까지만 책 먼저 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지적 측량 용어 정의가 거기 의에서 그대로 설명해 놓은 거야. 이게 의의 지금 설명한 거. 이걸 이제 이해하려니까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다 기억이 됩니다. 뭐 대상 구분 뭐 이런 거 지금 뭐 다 필요 없고. 거기 보면 저기 23, 31페이지 지적 측량 대상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측량 대상은 자, 측량 대상은 이건 지적 측량의 종류를 말하는 거야.
종류는 총 13가지가 있어요. 13가지. 13가지 중에 여기 나온 것만 알면 다 돼요. 시험 문제 여기서 나와. 근데 이미 다 배웠어. 예를 들어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 증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등록 말소 측량 이런 것들 이거는 나중에 축척 변경할 때 축척 변경 측량, 등록상 정정할 때 등록상 정정 측량,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적공을 복구할 때 복구 측량 이런 것들은 이름만 붙이는 거야 그냥. 그럼 여기 관련된 거 여기 안 나온 게 뭐야 이거? 검사 측량 이거 안 나온 거. 검사 측량,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그 다음에 여기 삼각점 같은 거 이걸 지적 기준점이라는데 이 기준점 등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을 기초 측량.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것보다 지적 확정 측량. 요것만 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를 보세요. 프린트를 보시면 거기 지적 측량 대상 종류에서 제가 설명드렸지. 기초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건데 그 순서는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현지 답사한 다음에 거기 1번에 선점 및 조표 작성. 이 전문적인 용어 선점 및 조표 작성. 선점 및 조표를 작성.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관측 및 계산. 관측 및 계산. 그 다음 마지막에 성과표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다 1번 선점 및 조표 관측 이 순서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항상 순서를 보면 맨 앞에 뭐가 나온다고? 계획이 나와요. 계획을 뒤다 배로 만들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 다음에 현지 답사한 다음에 선점 및 조표 작성, 관측 및 계산, 마지막 성과표. 그래서 여기 선조관계다. 이것만 기억해 주면 선조관계. 선조. 이 순서를 물어봤을 때 이 순서로 배열돼야 돼. 당연히 계획을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맨 앞에 계획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준비, 그 다음에 현지 답사한 다음에 선조관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성과표 작성 순서. 그 다음에 나머지 측량을 다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데 지적 측량을 분류하면 이 기준점을 설치하는 걸 기초 측량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세부 측량이에요. 거기 복구 측량,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이름만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책에서는 32페이지와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을 해놓은 말들이에요. 이게 다. 그 중에 무엇을 주의하라고 했어? 거기 먼저 지적 기준점 측량이라고 하는 말이 31페이지 지적 기준점 측량 맨 밑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요거 가로 열고 뭐라 이게? 기초 측량. 요게 뭐다? 기준점을 설치하는 측량 뭐라고 한다 이거? 기초 측량. 기초 측량. 책에서 거기 맨 밑에 지적 기준점 측량을 뭐라고 한다고? 기초 측량이라고 그래. 그 말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거기 보면 지적 기준점 측량 절차가 나와 있지 거기? 측량 시행 규칙. 먼저 계획, 그 다음에 준비, 현지 답사, 다음에 뭐가 나와서 선점 및 조표 작성, 관측 및 계산, 그리고 마지막 성과표. 이 책에 보이죠? 그걸 그대로 지금 거기 써놓은 거예요. 책 맨 위에. 자, 32페이지 맨 상단에 보니까 조그만 박스 안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걸 그냥 얘기한 거예요. 시험 지문에 나오면 그렇게 순서대로만 돼 있으면 돼요. 그 다음 검사 측량 별표하시고 이 검사 측량은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거야? 소관청이 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누가 한다?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하는 게 두 개 있었어요. 이 검사 측량은 수행자가 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검사해 봐야 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오류를 찾아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이름만 붙이면 되고 쭉 내려오다가 어딜 보시냐면 10번에 지역 확정 측량 별표하시고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여기는. 그 다음 12번에 경계본 측량 별표하시고 13번에 지적 현황 측량 별표하시고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돼요.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이런 프린트를 봅니다. 자, 거기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거기다 이름을 써보세요. 자, 거기 지금 제가 박스 하나 그려준 거 있지?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면 맨 위에 그게 무슨 측량이야?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 그러니까 무슨 측량이야? 에?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측량 중 이건 지적 확정 측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 건축물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에 대비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 측량, 기초 측량 아까 설명했고 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거 무슨 측량이야? 검사 측량. 경계점 지상에 복원하는 거 뭐야? 경계복원 측량.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물어보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측량 절차를 보죠. 측량 절차.
자, 측량 절차 누가 측량하느냐? 제일 먼저 토지 소유자 등이, 자,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측량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디를 간다 했지? 토지 소유자 등이 측량할 필요가 있으니 어딜 간다고? 여러분 측량해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이 시청에 가보면 지적소관청, 시장군수청장을 소관청이라고 했지. 지적청이라면 시청 민원실에 가서 의뢰할 때도 있어요. 근데 민원실에 가도, 시청 민원실에 가도 거기 측량을 상담하는 사람들은 지적과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누구냐? 지적공사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출장 나와 있어 항상.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측량 수행자라고 하죠. 수행자가 누구예요?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등록된 지적측량 업자들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이거 할 수 있는 업자들이.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춰서 시 도지사한테 다 등록해 놨어. 측량하려면 어디로 가냐? 소관청, 시장한테 가는 게 아니고 얘들한테 가는 거예요. 측량해 주세요라고 의뢰합니다. 의뢰할 때 공짜로 할까? 돈을 줄까? 당연히 측량 수수료를 내야 돼.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해버려요. 수행자는 뭐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수수료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수수료는 뭘로 줄까 그러면? 수수료를 낼 때 뭘로 내야 돼? 뭘로 내야 돼? 돈으로 내지 뭐로 내요? 현금으로. 얘들은 수입 인지증찍 아니야. 종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먹고 산다? 현금. 돈을 갖다 내야 돼. 어디다 내야 돼? 은행에 납부해서 영수증 갖다 줘야 돼. 측량비 1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럼 영수 끊어주면 갖다 내고 오야 돼. 그래야 그렇지. 의뢰는 왜 할까? 가서 상담하고 의뢰. 뭔지 몰라. 자기 지적층이 13가지나 있는데 왜 왔어요? 물어보니까 옆집 아저씨가 지네 땅 우리가 저 일부 침범했다고 싸우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경계 측량해봐 그러지. 우리 집이 지네 땅 침범했다는데요? 그럼 현황 측량해봐 그러지. 그럼 경계 측량과 현황 측량 두 개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측량 비용 계산해 보니까 80만 원 내세요. 그래서 내고 와야 돼. 비용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측량은 할 일 없을 때일까 다급해서 할까? 다급하니까 옆집에서 난리 치니까 지금 싸움이 생겨서 측량하자는 거지. 한가하고 할 일도 없어. 돈도 남아 들어가 버릴 데도 없고서 고민하다가 측량을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급한 거예요. 가서 됐어.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한다? 의뢰하면 그때 이런 측량하세요. 하기면 반드시 여기다 다음 날까지 지역 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야 돼. 소관청에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낸다. 다음 날까지. 여기서 상주 있다 그냥 넣고 가는 거예요. 시청 민원실에 앉아서 놀고 있다 그냥 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측량을 돈 받았으니까 이제 준비해야 될까? 그냥 돈만 받았으니까 아무 때나 해줄까? 준비 빨리 해야 되지? 이제 준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측량 준비 파일 준비하려면 도면도 다 복사해 놓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해. 계획을 세워야 돼. 어떻게 계획서대로 하려면 측량 준비를 다 해야 되고. 그럼 준비가 필요한 소관청에 있는 서류 다 봅니다. 얘들은 수행자는. 준비가 다 끝났으면 정해진 날짜에 나가지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실시합니다. 이때 의뢰인 이날 며칠 날 측량하게 나오세요. 나가서 여기 나가봐야 돼. 입회하시고 현장에 나가서 뭔가 설명해주고 어떻게 이쪽으로 잘라달라 저쪽으로 잘라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측량하게 되면 얘들이 뭘 결정한다고 했어? 에? 측량 결과물 뭐라고 했어? 측량 성과를 결정해. 성과 누가? 수행자가. 결과물이 나오지? 결과물을 가지고 가서 뭡니까?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검사를 의뢰해. 그럼 지적소관청에서 뭐 한다고 했어? 검사해 본다고 했지? 정확하게 했나 확인해 볼게 했더니 아니 정확해. 얘들이 제대로 다 했다라고 한다면 뭡니까? 지적 측량 성과도를 발급해 준다. 누구한테 발급해 줘? 소관청 누구한테 발급해 줘요? 수행자에게. 알았어요? 수행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발급해 준다. 알았어요? 따라서 지적 측량은 토지 소유자 등이 어디 가지 못한다? 소관청으로 직접 가면 안 되고 지적 소관청에서 직접 의뢰인에게 발급해 주지 않고 반드시 누굴 통해서 움직였어요? 수행자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림 이해갑니까? 그 순서로 잘 머릿속에 딱 찍어놓고서 있어야 글을 읽을 때
개념이 들어와요. 그냥 마구잡이로 읽으면 글자 밖으로는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몰라. 자 보세요. 토지 소유자 등 의뢰는 지적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적 소관청이 한다면 맞아 틀려? 틀리지. 누구한테? 수행자한테. 수행자한테 측량을 의뢰할 때 측량 수수료를 지적 소관청에 납부해야 된다. 맞아 틀려? 말이 안 되지. 얘들한테 측량해 돈을 여기다 냈어. 뺨 한 대 맞고 오지.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이 그림을 벌써 딱 입력하고 있어야 말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냥 도식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지적 측량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거야?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한테 맡긴 거야. 공무원들 한둘 이거 어떻게 다 하겠어? 지적 공무원 한 두세 명이 앉아가지고 그 관내 필지 수만 필지 측량하라. 밤새고 뛰어다녀서 안 돼. 얘들은 기술도 없지만. 그래서 누구 전문가인 측량 전문가인 요 국토정보공사 여기 한국토정보 여기는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기술자들이. 이 사람들이 계획을 써서 탁탁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측량은 다급할 때 한다겠지?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거야? 국가 업무야. 공익적 업무야. 공익적 업무는 내가 지금 급해서 옆집 아저씨하고 싸움이 생겨서 측량해달라고 했더니 수행자가 접수해놓고 돈 줬더니 우리가 지금 겨울에는 날씨도 추워서 나가기 어려우니까 따뜻한 봄에 한 5월달쯤 할 때 그때 나갈게요. 이러면 의뢰인이 어떻게 될까? 뒤집혀서 죽어버려요. 지금 당장 급해 쫓아갔는데 5월달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측량 업무는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익적 업무야. 그러니까 여긴 기간이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 의사가 가서 의사도 개인 영업을 하죠. 개인 조그만 개인 의원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맹장 같은데 수술해 주세요. 갔어. 맹장 쓰러지려고 했어.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 합니까? 오늘 점심 때는 애인과 점심 약속 있으니까 저녁 때쯤 오시면 안 될까? 이러니까 뭐야? 맹장 터진 사람이 나 죽네하고 나 자빠지면 될까 안 될까? 즉 공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지 맘대로 못 오는 거야. 이거 의무적으로 받아줘야 돼. 즉 지적 측량 업무도 국가가 해야 될 업무니까 기간이 법정돼 있어. 기간. 알았어? 기간. 그래서 먼저 측량기간과 검사기간 법으로 정해놨어. 그래서 기준 원칙이 며칠이냐? 측량기간은 5일 이내 해줘야 돼. 5일 이내. 알았어요? 검사기간은 현장에 나가지 않아. 그러니까 측량이 조금 짧아. 이건 장부임무 현장에 나가야 돼. 검사는 짧아. 며칠? 4일. 물론 주의 규정이겠지. 반드시 5일 안 했으면 죽을래? 그런 게 아니고 5일 이내 해줘라. 근데 측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 측량하려면 현장에 지적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는 토지를 하려고 여기 현장에 나가봤더니 인근에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돼. 그게 뭐야? 지적 삼각점, 이 주변에 지적 삼각 보조점, 이 주변에 도근점들이 있어야 돼. 도근점들이. 도근점은 50m에서 300m마다 하나씩 다 찍혀 있어요. 근데 저 산속 같은 데 안 돼 있는 데도 있지. 근데 없는데 이 토지 측량하려고 봤더니 인근에 기준점 찾아봤더니 아주 멀리 너무 멀리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여기로부터 또 기준점 설치해야 돼. 삼각점 10개 설치하고 여기 도근점 몇 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요 제일 인근에 있는 여기다 도근점 설치한 다음에 여기서 요 점까지 위치나 각도 같은 거 다 재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적 측량에 쉽게 얘기하면. 그러려면 측량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준에 있는 거 있으면 그냥 거기서부터 하면 돼. 근데 기준점이 없다면 어떡할까? 없어. 이 주변 찾아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설치해야지. 아까 기준점을 설치한 측량을 뭐라 했지? 지적 측량 종류 얘기할 때 지적 기준점 설치하는 거 무슨 측량? 기초 측량 했잖아.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지적 측량을 뭐라고 한다? 기초 측량. 기초 측량은 지적 측량입니까? 아닙니까? 지적 측량 13가지 들어가 있었죠. 지적 측량이야. 이게 13가지 지적 측량이에요. 이거 빼놓고 지적 측량 아니라니까. 그러면 인근에 기준점을 설치하려면 시간이 지금 특검에서 하려면 기간이 없어. 그럼 기간 또 더 하려면 연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준점을 설치하려고 하면 5일 이내 못하는 거야. 도저히 인근에 기준점 또 설치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기간을 더 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 지적 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기간을 더 추가시켜줍니다. 이게 얼마냐? 기본이 15점, 15개까지는 15점 이하는 기본 4일을 줘요. 4일. 근데 15점을 초과하게 되면
넘어서면 초과하는 매 4점마다 하루씩 더해줘야 돼. 1일씩 가산. 매 4점마다 1일씩 가산해. 갑자기 어려워지네. 뭐 이러지. 기준점 몇 개 설치하니까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야. 이거는 측량기간과 검사기간 기준점 같이 계산해. 이걸 둘 다 같이 계산. 예를 들어서 기준점만 계산해 봅니다. 기준점을 9점 설치했어. 며칠 준다고? 4일이면 된다니까. 15점 이하지. 자, 기준점을 25점 설치, 25개 설치했어. 며칠 들어갈까? 빨리 계산해. 측량기간 며칠 들어가야 돼? 자, 며칠, 15점까지가 며칠이라고? 4일 준다 했지? 근데 초과한 게 몇 점이 초과했어? 10점 초과됐죠? 초과할 때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한다 했지? 그럼 4로 나누어 4점마다 그럼 얼마? 2.5점. 그럼 며칠에 이게? 3일. 그럼 총 합치는 뭐야? 7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추가되는 기간 7일이 더 추가돼 버려. 그럼 만약 분할 측량할 때 측량기간 5일 줬는데 기준점을 이렇게 25개 설치한다면 얼마가 추가되는 거야? 7일이 추가되니까 5일 플러스 7일이니까 며칠? 12일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네. 자, 이것과 별도로 당사자가 계약이나 합의로 별도로 따로 정했어. 그러면 합의로 정한 기간 중 전체 기간 중 4분의 3을 측량기간으로 쓰고 4분의 1을 검사기간으로 써야 돼. 예를 들어서 수행자와 20일 동안 20일 이렇게 결정했어. 그럼 이 중에서 이걸 4분의 3으로 나눈 15일은 측량기간, 5일은 검사기간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자, 이제 기간까지 다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거기 기준점 설치할 때 도표를 다 정리해 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디냐면 여러분들 측량 종류 다 봤고 절차 먼저 봅니다. 절차 36페이지 책에 보세요. 거기 뭐 그림 같은 거 볼 필요 없고 측량 절차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 자, 먼저 37페이지부터 순서를 봅니다. 지적 측량 의뢰. 누가 의뢰한다?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 빚을 딱 치고 누구한테 의뢰한다고 해서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누구에게?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한다 했죠. 자, 그러면 수행자는 지적 측량 수행자 의뢰한다 했지? 그럼 수행자는 수행 계획서, 그다음에 2번 보세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제출. 의뢰받은 수행자는 기간, 일자, 수수 등을 적은 자,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언제까지 밑줄?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언제까지라고요? 다음 날까지 어디다? 소관청에 내라. 그 다음에 측량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측량을 실시하는데 거기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 지금 얘기한 내용이 도표로 정리했지? 5일, 4일. 그 다음에 거기 넘겨보면 여기 따로 없네. 그 1번에 거기 보면 기준점 설치할 때 얼마 나와서 15점 이하일 때는 4일, 초과할 때는 4일에 초과하는 4점 1일 가산한다. 그 다음에 2번에 의뢰인과 합의로 따로 정했으면 4분의 3 측량기간, 4분의 검사기간. 이 얘기 나왔죠? 이 내용이 다음 편 넘겨보면 기출문제 보세요. 이게 다 22가 아닌데 잘못해서 22로만 다 나왔어. 횟수를 잘못 표시한 겁니다. 그 출제 횟수는 그 신경 쓰지 마세요. 26회, 5회 막 이런 건데 보니까 복사에다 붙이다 보니까 다 22회로 잘못된 거예요. 그 횟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은 며칠이라고 했어? 아까 측량 기간? 며칠 여기서?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며칠? 4일. 거기서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5일, 4일. 그 다음 다만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 검사할 때는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4일을 15점 초과할 때는 4일에 15점 초과하는 몇 점마다 1일 가산한다고 해서 4점, 4점마다 4점마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 서로 합의해서 따로 정했다면 그 합의된 기간 중 전체 기간에 얼마를 측량기로 쓰라고 했어? 여기서 4분의 3을 측량기간으로 쓰고 검사기간 얼마? 4분의 1을 검사로 쓰라고. 조문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조문. 조정 이게 계산 문제입니까 이거? 조문 내용이 조문 내용. 이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 성과를 결정한다. 측량 성과 누가 결정한다? 그래서 아까 성과 누가 결정? 수행자가. 그 다음에 검사를 보세요. 검사의 주체. 원칙적으로 누가 검사한다? 소관청이. 근데 오른쪽 보시면 예외적으로 시도자 등이 검사하는 게 3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그래서 거기 보면
다만 맨 윗줄에 나와 있죠. 지역 삼각 측량 성과의 3. 경우의 측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역 확정 측가 확 이 두 가지는 예외적으로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일정 면적 이상에 따라서 그 지역 확정 측량 성과는 면적이 얼마냐 따라 3만 제곱미터냐 만약 이 면적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어. 근데 이것까지 물어보진 않으니까 일단 예외 시, 도지사 등이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거기 왜냐면 지역 확정 측량 성과 면적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그 면적이. 그것까지 시험 문제 물어보진 않아요. 그다음에 검사를 유하지 않는 거 아까 검사 유하지 않는 거 뭐라고 해서 이거 복현. 복현은 등록 후에 한 게 아니라 했지? 거기서 보세요. 2번에 지역 측량 성과 검사를 유하지 않은 경우 자 거기 두 가지 나와야 돼. 뭐가 나와? 경계보건 측량 및 지적 현황 측량. 이건 왜? 등록하기 위한 거 아니기 때문에 검사 측량 대상 아니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그림만 이하면 다 끝나는 거 이거 읽을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한 번씩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성과 발급 보세요. 6번에 지역 측량 성과 발급 소관청은 성과 정확하게 인정하면 뭘 작성해서 지역 측량 성과도 성과도라고 써요. 성과도를 누구한테 발급한다? 수행자. 거기 도자 쓰세요. 성과도. 그 다음에 소관청 교부받은 지역 측량 성과에 대해서 수행자는 의뢰인에게 그거를 지체 없이 발급해 줘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순서.